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어디서 팔아야 되지? 시총 1000조 돌파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목표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HBM4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독점 납품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죠. 삼성전자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죠. 파운드리 쪽에 혁신적인 수익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저에게 어떤 자금이 맡겨지면서 삼성전자 지금 살 거냐 기다릴 거냐 결정하라고 한다면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 정말 참 뭐 대단한 현장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고, 뭐 연휴 지나고 나서 삼성전자는 급등하고 또 방송은 오늘은 조금 조정받다 결국 또 플러스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야, 뭐 반도체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장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이번 연휴에 네. 이제 지인들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과거에는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예, 자기 주로 사업에 선거 얘기, 네, 뭐 사업, 자녀 얘기, 사업 얘기, 뭐 얘기였는데 여행 얘기. 이번에는 올것이 주시장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삼성전자 얘기만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삼성전자 뭐 대표님이 주식시장 계시니까 네. 어디까지 올라? 지금이라도 사야 돼?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두 부류였던 것 같고요. 네. 화제의 공통 관심사는 삼성전자였고요. 한 부류는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라고 물어보는 부류가 있었고요. 또 일부는 잘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비중은 모르겠으나 어디서 팔아야 되지? 그렇죠.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았고 주요한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논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뭐 이익을 논해야죠, 그죠? 네. 그거 없이 뭐 20만 원, 그다음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어림수로 때려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이익을 가지고 맞던 틀리던 이익이나 밸류도 사실 맞는 게 아니에요. 맞으면 그렇죠. 뭐 우리가 사실 그죠? 주식이 쉽게 그죠? 이제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설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으로선 뭐 이익 전망치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시장에서 뭐 목표가 30만 원까지도 얘기가 네.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시총 1000조 돌파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목표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 뭐 부담스럽다, 사야 된다 논점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지금 삼성전자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판단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한번 해주시고 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변화. 네, 첫 번째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황을 가볍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국에서의 엔비디아 주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190불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죠. 삼성전자 유사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에 고점 찍고요. 일부 조정 이후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도 마이크론과 거의 비슷한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월에 고점 찍고 일부 조정 받은 이후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굵직한 반도체 기업은 없지만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도쿄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에서의 상승 이후에 일부 조정받고 횡보하고 있는 형태에서의 대부분 동일한 주가 모습에서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 하에서 반도체를 타겟으로 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들입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넘어와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주변에 지금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에서의 상황도 있습니다. 긍정적 재료라고 한다면 이미 지나온 거 말고요. 앞으로 실현될 내용 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이번에 그 HBM4 관련해서 그 엔비디아의 독점 납품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죠. 이런 내용으로 삼성이요? 네, 삼성 뭐 양산했잖아요. HBM4 이번 양산 네. 그 하반기 엔비디아가 양산을 하는데 네. 여기에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도 있다. 독점. 네네, 이 썰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제 뭐 최근 내에서 삼성의 주가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됐던 내용의 재료 가치적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2주 뒤가 되면 갤럭시 S26이
출시가 되죠. 3월 10일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번에 엑시노스 2600을 S26에 장착을 한다라고 합니다. 전 모델에 장착하는 건 아니지만 출시되는 제품 한 25%대에서 장착을 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구현이 됐을 때는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퀄컴의 로열티를 지급했던 연간 10조 원 규모의 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제 누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익으로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료 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약간은 보수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최근 내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던 매매 주체를 분석을 해보면요. 외국인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사고 팔고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지분 변화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 지난해 최대치 52.5% 이후에 최근 51.3%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지분 약간의 변화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 매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수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의 매수 주체로는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인의 매수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고객 예탁금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얼마 전에 고객 예탁금이 100조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었죠. 110조까지 찍었었습니다. 네. 그 예탁금이 지금 99조로 내려왔습니다. 한 2, 3일 만에 110조 이후에 99조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매수 기반이 되어질 수 있는 개인의 고객 예탁금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좀 감소하는, 아직은 이게 감소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렇죠. 아니 근데 예탁금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주식 계좌에 있는 현금인데 그렇죠. 주식을 살라고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주식을 사면 예탁금이 또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 자체를 돈이 들어왔다 빠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기 매수 자금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추가로 살 수 있는 자산 여력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추가로의 추동력을 발생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에는 좀 계속 증가한다라면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게 어느 고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하향되게 되면 시장 자체의 흐름도 하락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주변에서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최근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상태를 보게 되면 크게 고점 징후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냥 꾸준하게 평이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특징적으로 주가가 고점이다 또는 바닥이다 논할 때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거래량 거래 대금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은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특이한 동향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점이라고 논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면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격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가 통상 기술적 측면에서 내용을 판단할 때 이격을 많이 해석을 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격이라는 게 현재의 주가와 20일 이평선 간의 괴리율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120을 넘어서서 고공권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는 항상 이격을 축소하고 벌어지는 과정에서 연속된 흐름들이 진행되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격이 과열권에 들어왔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에게 어떤 자금이 맡겨지면서 삼성전자 지금 살 거냐 아니면 기다릴 거냐라는 두 가지 선택지 내에서 결정하라고 한다라면 저는 15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서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5만 원요? 아, 네. 그 전에. 네. 그리고 16만 원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생각을 했던 가격대이거든요. 지금 19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6만 원에서부터 16만 원에 샀으면 19만 원까지 20% 수준의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 손실이었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지만 네.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살만한 자리는 아니고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흐름에 확인된 과정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기간이 되었건 가격이 되었건 어느 정도의 완충작용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되어진 이후에 진입하는 것은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이익 전망치나 목표 주가는 올라가는 건데 그게 이제 전술적인 문제와 타이밍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여기서
뭐 1차적으로는 저도 뭐 계속 방송에도 매일 얘기하잖아요. 네. 1차적으로는 한 18만 원 정도는 뭐 좀 가볍게 좀 찍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18만 원 찍고 그죠? 지금 19만 원인데 여기서 사서 얼마 정도 지금 얼마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19만 원 또 갔다. 일단 20만 원대가 조금 그죠? 조금 심리적인- 마디 지수가 네. 좀 될 거고 그죠? 그 치고 가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 4만 원 갈 수 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사서 또 고생하는 것보다 신규 매수할 사람은 조정시 매수. 이렇게 한번 음. 그 목표 가격에 대한 전략적 산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해서 네.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온 배경에는 디램의 가격 상승이 그렇죠. 예. 최대 이슈였습니다. 기존에 5만 원, 7만 원, 9만 원이었을 때 디램 시장이 호황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지금의 호황 국면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삼성전자의 주가는 15만 원 수준까지는 내다볼 수 있는 가격차의 흐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버슈팅이든 아니면 추가 상승이든 디램 가격의 추가 이제 긍정적인 진행에 대한 가격차의 변화이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추가로 나올 재료 가치적 측면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추가로 추동력을 발생시켜서 20만 원이 됐건 30만 원이 됐건 40만 원이 됐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주가 수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면 뭐 그 가격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디램 가격은 당연히 디폴트 가격에서의 진행형이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엑시노스 2600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때는 10조 원의 연간 단위의 그 비용이 수익으로 계상되는 것도 있겠으나 이 부분을 타사에 공급하면서 수익으로서도 계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0조 규모로 계상해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삼성전자가 25만 원 이상의 가격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삼성전자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 시스템 반도,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 시스템과 파운드리 쪽의 적자가 연간 10조 원입니다. 이 부분이 최근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죠. 이 적자 폭이 보합으로 들어오고 수익으로 계상이 될 때는 파운드리 쪽에 혁신적인 수익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목표 주가를 그게 20만 원이 됐건 30만 원이 됐건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판단에서 접근할 때는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재료적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 가시적 현상에서의 성과를 보여주느냐, 그리고 나서 확인해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측면이죠.